발전 탈원전 시대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지금 뭐 국고초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탈원전 시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탈원전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관련되는 부분들, 뭐 탈화력 발전소까지도 고민을 해본다면 전기료는 오를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물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또 러시아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생각한다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 피할 데도 없으니 이걸 생각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 꼭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당장 이 핵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렇죠. 거의 지금 포화 상태인데 나라가 크면 상관없습니다.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는 핵 폐기물은 따로 뚝 떼어내서 아주 외진 곳에다가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외진 곳이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핵 폐기물은 사실상 거의 포화 상태고 이 저장 문제가 앞으로도 어쨌든 언젠가는 이 탈원전 시대를 가야 되는 우리나라는 좀 필연적일 수밖에 없기는 해요. 당장 전기료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 건 맞는데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인데 그걸 좀 당겨서 한다는 거죠. 거기에 맞게 앞으로 미래 이 에너지를 많이 만들면 되겠는데 그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수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탈원전 시대가 필요하지만 당장은 이 전기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라도 대체에너지 업종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한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죠. 문제는 이제 전기료가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올해 국영 발전 기업들 뭐 한수원이라든지 또 이 한국 그 전력의 자회사들 뭐 남동발전, 동서발전 이런 많은 국영 발전이 6군데가 대규모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수원 같은 경우에 지난 2015, 2016년도에 2조 이상 순이익을 거뒀죠. 작년에 한 8천억으로 영업이익을 줄다가 올해 지금 1조 이상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자원 수력 원자력 발전소의 공사죠. 한수원이 이 많은 적자, 이거를 나라에서 세금을 어떻게 메울 수 있겠어요? 전기료가 올라가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과거는 원전을 돌릴 때, 화력발전소를 돌릴 때 그때 일부 만약에 전기료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 부분들은 국가가 세금으로 메워줄 부분이 있죠. 그래서 물가를 좀 안정을 시키고 그게 또 대통령 지지율 또 정권 여당의 지지율과 유지가 됐었던 부분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국가가 자금을 쏟아붓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전기료 올라가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탈원전 시대라고 해서 당장 우리가 풍력이니 태양광이니 수력이니 이걸 갖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도 실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한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얘기해왔던 거는 이 쓰레기 혹은 폐기물들을 속아가는 과정에서 산업 폐기물들, 울산공단, 여수공단, 시아공단 여기 얼마나 많은 산업 폐기물이 나온 겁니까? 이거는 전부 기름 덩어리니까 이거를 태워갖고 폐열을 이용해서 스팀을 만드는 거는 이거는 대박이죠. 다 버리는 거고 오히려 돈을 받고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나오는 폐열을 갖고 스팀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굳이 태양광처럼 많은 땅에 환경오염 해가면서 이거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또 건장할 수밖에 없고 이네들이 열심히 울산공단에 나오는 모든 산업 폐기물을 코엔텍이 소각로 세계에서 태우고 여수공단에 나온 거 YN텍을 태우고 시아공단에서 나온 폐기물을 KGT에서 태우는데 어느 날 대기업이 이 사업을 하나 들어갈 수 있나요? 대기업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네들은요. 이거는 뭐 대통령 할아버지 백으로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사업을 그것도 아주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앞으로 이 소각 처리 비용이 올라가지요. 이 또 폐기물 스팀 에너지 가격이 이제 아직은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막았으니 그렇죠. 앞으로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오른 게 매립 처리 비용이죠. 매립 처리 비용은 2년 동안에 더블이 올랐다고 그랬죠. 매립 처리 비용은. 소각 처리 비용은 2년 동안 50%가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스팀 에너지 이 가격은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한 10%, 20%밖에 올랐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많이 오를 거라는 거죠. 올랐을 때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코엔텍과 KGTS 그리고 YN텍 이 세 종목이 가장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왔었고요. 바이오 디젤 중유 쪽으로 보시면 제시케미칼이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 인도네시아 오일팜 농장에 700억을 투입을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안 된다. 이거는 엄청난 모순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지만 정작 돈은 어디서 보냐면 내년입니다. 바이오 중유 의무적으로 혼합 비율을 바이오 중유를 써야 됩니다. 국가에서 지정했으니 바이오 중유에 대해 설비 투자를 300억을 했는데 이게 내년에 완료가 되면 우리나라 바이오 중유 생산량 1등을 되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제이시케미칼, 이 탈원전 시대에 주목을 해야 되는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 쪽으로는 제이시케미칼이 있다. 여러분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GNC에너지, 자 이거는 바이오 가스 사업도 실제로 바이오 발전 가스 발전기를 내년에 뭐 12개까지 운영한다라고 하고, 지열 냉방 시스템으로 전체 매출액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고, 이번 4분기 같은 경우는 39억으로 사상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GNC에너지가 해서 코엔텍, KG엔테스, Y엔텍 같은 스팀 에너지든 바이오 디젤 중유든 바이오 가스든 이들은 결국 원전을 멈추고 화력 발전소를 멈췄는 상황에서 전기료가 올라갔을 때 제일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주목을 해야 될 업종은 아마 이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군들을 잠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측면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팀 에너지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려왔고, 코엔텍이 이번에 시가총액 얼마에 4천억대에서 신고가를 찍고 떨어졌는데 61선에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마 반등을 주고, 보통 61선에 걸리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21선을 타고 가면은 21, 61선이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이 나옵니다만 61선까지 갔으니까 21선이 흐름이 꺾였죠. 결국은 21, 61선이 다시 수렴하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21선을 뚫기가 좀 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겐 21선 뚫는 자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61선의 지지를 받았는 자리가 코엔텍의 지금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눌림목이 나왔으니까 코엔텍 다시 한번 따라 붙여보고, 이 종목이 그 안 좋은 10월, 11월 달에 급등을 했고 12월에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것은 역시나 스팀 에너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걸 기대해 보시면 되겠고, 우리 그동안에 YN텍을 말씀을 드려왔는데 YN텍이 그러면 크게 좋지를 않으니까 지금 당장은 KGETS가 지금 정비율 초입입니다. 61선 막 뚫었으니까 KGETS는 당장 월요일부터 아마 매매가 될 것 같고요. 바이오 디젤과 중유 쪽으로 JC케미칼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제시케미칼은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국고초 시간에 아마 인도네시아 오일팜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이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 바이오 디젤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될 것이고요. 바이오 중유 같은 경우는 설비 증설 투자가 끝났으니까 이제 내년부터 증설 쪽으로 아마 굉장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 보여지고요. 자, 일단 떨어지면서 지난 10월 달에 매물 부담이 좀 있으니까 트레이딩을 하시죠. 들락날락 하시면서 기회를 보시고, 당장은 뭐 기회 안 봐도 되는 종목은 일단 GNC에너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오랫동안 자 보시면 오랫동안 매물 소화를 끝냈고 61선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은 매물 소화가 끝났다는 뜻이죠. 자, 주가는 아직 골든은 안 났습니다만 수요일 날, 목요일 날에 골든이 나겠죠. 우리가 급선은 언제 잡는다 했습니까? 61선 넘는 자리가 되겠죠. 해서 GNC에너지는 61선을 넘고 이번에 조금 힘들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가는 떨어져 있는데 21선, 61선을 동시에 깔고 앉았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네요. 해서 당장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모양을 봤다면 월요일 날 GNC에너지는 좀 잡았어야 맞지 않는가나 보여집니다. 근데 GNC에너지는 이 4차 산업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커지면서 IBC용 비상발전기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이번 4분기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39억의 영업이익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가 되겠죠. 실적이 3분기가 아니라 4분기에 대한 예측이죠. 근데 주가는 바닥이에요. 아직 골든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 안에서는 코엔텍이 눌림목이 나왔으니까 이 스팀 에너지 쪽에는 코엔텍, 그 다음에 이 바이오 가스 쪽엔 GNC에너지를 좀 다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